여러분, 착하기만 하면 좋은 여자일까요? 물론 착하고 이타적이고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여자는 너무 좋은 여자인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착한 여자들이 매번 차이고 상대방이 질려버리고 심지어 하대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여자를 몰라보는 쓰레기는 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착하기만 한 여자는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분명히 좋은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 불타오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착한 여자분들은 정도 많기 때문에 이별을 쉬워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기 전에 이렇게 착한 여자의 가치를 알아봐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착한 여자가 연애 실패를 반복하면서 멘탈, 자존감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일부러 나빠져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착한 내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남자한테 매력을 잃지 않는 방법까지 말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착한 여자가 매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관이 없어 보입니다. 내 입장에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다툴 바엔 져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상대방 눈에는 얘는 왜 자기 얘기도 제대로 못하지? 착한 건 알기는 내 미래를 바라보기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착하다는 사실은 만족스럽지만 착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모습이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보단 자기가 손해보고 마는 이런 모습은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착하기만 할 뿐 새로울 게 없어요. 연애를 하면서 중요한 만족감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모르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카페 갈래? 그래 좋아. 우리 오늘 영화나 볼까? 그래 좋아. 그냥 집에서 쉴래? 그럴까 그럼? 넌 하고 싶은 거 없어? 딱히? 이런 연애에서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평소에 즐기던 것들, 과거 연애에서 하던 활동들을 반복할 뿐이에요. 우리 오늘 뭐 할까? 남양주에 애견 카페에 대형견들 많대. 대형견들 진짜 소형견들이랑 다른 매력 있거든. 보러 갈까? 아니면 너 혹시 뮤지컬 본 적 있어? 난 뮤지컬 진짜 좋아하는데 너랑은 본 적이 없네? 요즘 예술의 전당에서 그리스 하던데. 그리스 한번 볼래? 이렇게 연애를 통해 내가 모르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정말 큰 메리트예요. 저는 예전에 독서나 해외여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요새 도서관에 책 많은데 굳이 돈 아깝게 해외여행 가면 돈이 얼만데 그냥 그 돈 아껴서 저축이나 하자.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2년간 교제하던 사람이 독서랑 여행을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독서랑 여행을 시작하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직도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남자는 여자의 가치가 낮다고 느끼게 되고 매력도 존중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착하지만 매력 없는 여자들의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착함도 유지하면서 매력도 잃지 않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인정받지 못할 배려는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뭐가 나빠? 절대 나쁘지 않아요. 배려를 해준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단 상대방이 내 배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선까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배려가 항상 좋은 게 아닌 이유가 배려는 하다 보면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까지도 생기게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처음 자취를 할 때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어요. 근데 그중 한 친구가 하루는 술 마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내일 여자친구 오는데 하루만 찜질방 가주면 안 되냐? 내가 찜질방비는 줄게. 선을 넘고 넘어서 제 자취방을 모텔처럼 쓰려고 한 거죠. 이 말 듣고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처음엔 대학생인 친구들이 전부 비싼 택시비 쓰지 말라고 배려했던 게 저를 만만하게 보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건 저한테도 친구한테도 나쁜 상황이었어요. 친구는 저한테 느끼는 고마움, 우정의 깊어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 저도 기분이 상하고 친구에게 실망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상대방이 내가 해주는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고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해야 배려가 효과를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 약속을 상대방이 착각해서 당일 취소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쳐요. 내가 오늘 너무 급하게 일이 있던 걸 까먹어서 미안해. 내가 다음 주에 더 신경 쓸게. 아니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 그런데 다음부턴 스케줄 조정 좀 신경 써줘. 이런 대화가 나오는 상황은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는 상황이니까 배려가 힘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약속 2시간 전에 취소하면 난 오늘 어떡하니? 미리 좀 말해주지. 사람이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님? 어쩔 수 없던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눈치를 줘? 이런 상황은 내가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배려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땐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 맞아. 근데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기분 나쁜 건 약속이 깨진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네 태도에 기분이 상하는 거야. 이렇게 중립적인 시선에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러다 싸우면 어떡해요? 그 순간의 싸움이 두려워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싸우지 말자. 이러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최악의 대처예요. 이 다음부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조건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겁니다. 순간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싸움을 떠올리면서 그때 얘가 기분 나빠했으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선택이에요. 두 번째, 상대방의 반응을 과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봐도 되는데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행동이 소심해지고 대화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분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소개팅에 나와서 진짜 소심하고 내 반응 하나하나
하나하나 살피느라 뻔한 대화만 하는 거예요.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간호사예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냥 할만해요. 쉬는 날엔 보통 뭐 하세요? 딱 3마디 주고받은 건데 벌써 이 남자랑 연애할 마음 싹 사라져버리죠. 이게 여러분이랑 연애하는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다 저한테 실망하면 어떡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 평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굳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갈등 상황이나 서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선 생각을 깊게 하고 말해야 할 대화 주제도 있는 거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까지 상대방 반응을 일일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생각, 판단, 표현 이 순서가 아니라 생각, 표현, 수습 이렇게 해버리세요. 세 번째, 나와 상관없는 상대방 감정에 책임감을 가지지 마세요. 상대방이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면 내가 막 불편함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분들 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남자 기분 풀어주려고 무리하게 애교 부리고 풀어주려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 제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특히 남자가 개인적인 고민 있을 때 나한테 털어놔라,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감정을 공유받길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남자 옆에서 차분하게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선 어차피 해결책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말을 해? 설명하는 과정이 더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기분 풀어주겠답시고 억지로 감정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을 보고 반대로 여자가 상처받는 모습이 나타나면 남자 입장에선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 상황에서 고민거리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다운되어 보일 땐 적당히 관심은 가지되 내가 그 감정을 책임지고 해결해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니까 생각 정리할 수 있게 차분한 시간 좀 가지자. 나중에 털어놓고 싶으면 털어놓고 아니면 그냥 말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옆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게 더 힘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기준에 행동을 확확 바꾸면 안 돼요. 난 이렇게 하는 여자가 좋은데? 난 여자가 그냥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 남자가 여자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을 말한다고 그걸 바탕으로 내 행동을 바꾸는 건 정말 매력 없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바뀐 모습에 남자가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뀐 모습은 잠깐의 만족감 뒤에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원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는 내가 화났을 때 그냥 이해하고 받아주는 여자를 원해라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남자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남자가 만족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선 점점 화를 표현하는 수준이 올라갈 거예요. 더 심한 말을 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모습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내가 이렇게 자기 말을 듣고 참아주는 모습을 보이면 고마워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에 대한 존중을 더 잃어버리게 만드는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변화는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바뀌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난 네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부드럽고 친절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이건 누가 들어도 훨씬 나 스스로가 품격이 생기는 좋은 방법이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좋은 변화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넌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 이게 내 개인적인 취향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자 기준에 다 맞춰주는 건 절대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 말 한마디에 내 행동이 확확 바뀌는 건 아무런 노력 없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모두 얻게 만드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남자는 여러분에 대한 흥미를 잃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상대방을 배려할 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지금 당장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리한 요구들도 다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초기의 울타리가 확실한 관계예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선이 여기까지란 걸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그 안에서만 자유롭게 배려를 하는 거지 선을 넘나드는 상황까지 배려하는 건 관계를 오히려 망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착한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면 도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